세연은 왜 아픈데요? 아프답니다. 우리 오늘 인수분해 끝낼게요. 할 게 많지는 않으니까 인수분해 짧게 마무리하고 인수분해 여러분들 쭉 복습하는 것까지 오늘 해볼 거고요. 우리 설 끝나고 나서는 2차 방정식 할 겁니다. 자, 우리 인수분해 거의 다 했어요. 그죠? 하고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활용 파트 남았는데 얼마 안 돼요, 양이.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어디 갔나? 결제하러 갔나? 자, 우리 첫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인데 인수분해 활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의 계산인데요. 우리 요거 곱셈 공식에서도 우리 비슷한 거 한번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 자체, 계산의 결과 자체를 위해서는 꼭 이 방법을 사용하진 않아도 되더라. 다만 문제에서는 뭐를 요구한다고 그랬어?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 즉 어떤 공식을 이용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 제일 편할지 그거를 찾는 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얼굴 엄청 커 보인다. 저거 삐뚤어요, 조금. 괜찮아요. 아니, 애들보다 멀미 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고정돼 있으면 멀미 안 나요. 왔다 갔다 하면 멀미 나지. 굳이? 야, 고개를 이렇게 하니 탈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시계 계산은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이냐. 자,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자, 우리 533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인수분해 어떤 공식을 이용할지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겨 먹었어. 대놓고 나와 있죠. 51제곱 빼기 2 곱하기 51 더하기 1.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루트 안에 있는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루트는 나중에 생각하고 루트 안에 있는 놈만 들여다보면 1을 1한 놈이 1의 제곱을 의미할 거고 2 곱하기 51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놈은 2 곱하기 51 곱하기 1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숫자로 나와 있지만 이 각각을 문자처럼 생각한다면 이거 뭐하고 관련 있는 공식 같아요? 완전제곱식에 의하는 거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거에 2배. 완전제곱식과 같은 겁니다. 즉 얘는 다시 말하면 루르. 여기 빼기니까 뭐하고 똑같아? 51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놈과 같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루트 50의 제곱이란 얘기고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 근호와 제곱 없애서 얼마? 50 요렇게 계산하자. 그럼 여기서도 포인트는요 뭡니까? 뭐 이용하자? 완전제곱식 이용하자. 요게 포인트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지만 수의 계산할 때는 그냥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공식을 사용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은 그래도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곱하기 1이에요. 요 1의 제곱이 요게 곱하기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요 1의 제곱에서 완전제곱식의 모양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죠. 위한 겁니다. 자, 536번에는 별표를 좀 한번 해봅시다. 536번에는 별표를 좀 해놓고요. XY 두 개의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짜증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자, 문제를 적고 나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됐어. X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Y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2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2y제곱 요 놈을 계산하래. 요 놈을 계산하라. 뭐를 구하라? 이 식의 값을 구하라. 식의 값을 구하라는 게 바로 뭡니까? 주어진 식의 문자 자리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그 계산 결과가 얼마냐, 그걸 우리는 식의 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식의 값을 할 때는 당연히 뭐를 해주는 거야?
대입을 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대입을요, 그럼 요 x자리, y자리에 그냥 대입하면 계산이 너무너무너무 복잡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일단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건데, 이 간단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첫 번째는요, 차수를 낮추는 것도 간단히 만드는 겁니다. 차수를 낮춘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고, 간단히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자, 두 번째는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물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인수분해 있죠? 인수분해를 하는 것도 우리는 식을 간단히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먼저 뭐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XY 자리에 주어진 거 대입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하자? 간단히 하자, 간단히. 그리고 간단히 속에는 뭐도 들어있어? 인수분해.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인수분해 어떡할래? 인수분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 38,500번쯤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수분해 할 때는 항상 가장 먼저 뭐부터 보자? 그거 똑같은 거. 공통인수부터 찾자라는 거죠. 그럼 이 세 항에 공통인수 있습니까? 그렇죠. 2가 공통인수입니다. 그럼 2로 묶고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봤더니 요 괄호는 이제 뭐인 겁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따라서 요 놈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끝난다는 얘기는 2 곱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자? 대입해서 계산하자는 거야. 자, 그럼 뭐부터 찾자? x 플러스 y를 한번 찾아볼까요? x 플러스 y는요. 주어진 식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물론 요 놈이 지금 무리수,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분모의 무리수지. 그럼 분모의 유리화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 유리화 할 때 뭐 이용한다고 그랬죠? 유리화 할 때 이용하는 곱셈 공식? 그거. 합차. 그래요. 합차죠, 합차. 자, 그런데 동시에 두 개가 분수니까 우리 뭐도 해줘야 돼? 통분도 해줘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개야. 유리화와 통분. 유리화는 뭐를 이용할 거고? 합차를 이용할 거고 통분은 원래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건데 이런 경우는 보통 분모 두 개를 그냥 곱해서 통분하잖아. 최소 공배수 없을 때 만약에 우리가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얘를 통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때 분모를 최소 공배수를 못 찾으니까 뭐라고 써져요? ab. 사실은 수학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이 ab가 얘의 최소 공배수인 거야.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분모 두 개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곱하죠. 그래서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a 플러스 b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요 놈도 얘와 얘의 최소 공배수가 당장은 안 보이니까 두 분모를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자, 우리 두 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지. 뭐 한다고? 유리화. 두 번째, 통분. 그런데 보세요. 통분을 하기 위해 두 분모를 곱한다면 이 곱의 꼴이 바로 어떤 꼴입니까? 합차꼴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통분을 위해서 요 두 개를 곱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뭐도 될 거다? 유리화도 될 거다라는 뜻일 거예요.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고 그랬어? 합차. 통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곱합니다. 근데 곱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꼴? 합차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도 될 거다? 유리화도 될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통분하면요. 분모는 얘와 얘의 곱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요 분모에 얘를 곱했으니까 이 분자에도 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분수 계산이니까 요거 곱해서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뜻. 자, 그러면 분모부터 볼까요? 분모는 얼마예요? 분모 얼마입니까? 합차. 합차. 4.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잖아. 앞에 거 제곱 얼마? 2 빼기 뒤에 거 제곱 1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분자는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면 없어질 거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2. 근데 2 빼기 1은 얼마니? 1이니까 분자만 남겠죠? 지금 우리 누구 계산한 겁니까? x 플러스 y 계산한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은 2 곱하기 x 플러스 y 2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는요. 2 루트 2 제곱하면 8입니다. 8이 16.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16이 될 거야. 자, 당연히 여러분들 계산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요런 개념, 자, 유리와 통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요런 것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너무 식상한 얘기고 너무 지겨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익히는 거야. 저절로 한 번에 다 되면 뭐하러 학원을 다니고 뭐하러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연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숙제 같은 것도 좀 잘하고요. 진도 작은 거 문제 좀 풀어 오시고요. 밀려있는 워크북도 오늘은 좀 다 끝냅시다. 자, 그 다음 유형 또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유형. 그림을 통한 인수분해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태블릿을 며칠 내로 주문할 거예요. 그럼 그림 같은 거 나오면 선생님도 요거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월 달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강의실이 어디가 될지 몰라서 그게 관건이죠. 우리 반이 중3반 치고 인원이 적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9명이나 되네요? 오, 많다. 근데 원래 선생님은 보통 수업하면 한 15명씩 놓고 맨날 수업을 했기 때문에 9명이 별로 많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 봅니다. 니네는 태블릿 잘 안 쓰지? 써요? 게임.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은 부모님들한테 태블릿 사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중학생들은 나 하리보 선전할 때마다 처음에 진짜 유치하고 재미없었거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더라. 하리보 할로윈. 하리보 선전 나오면은 그만 말이까 날아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애들. 입으로 쏙 들어가 막 이러고 막 대머리 벗겨진 아저씨들이 막 그러잖아. 그래서 외국인들을 한국어 더빙을 해가지고 더 웃겨요. 자, 539번 볼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자.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지 뭔지 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다음 그림에 모든 직사각형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하튼 간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모아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 건데, 모아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는 변하지 않을까요? 넓이. 오, 그렇죠. 지겹다. 넓이는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떤 꼴로 만든다고 그랬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놈들 각각이 지금 막 떨어져 있잖아. 지금 막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 넓이를 다 더한 게 결국 뭐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직사각형의 뭐하고 똑같아질 거다? 넓이와 같아질 거다. 즉, 요 놈의 넓이의 합이 결국은 이 직사각형의 뭐하고 똑같을 거다? 가로 곱하기 세로와 똑같아질 거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넓이의 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 곱하기 누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즉, 이 넓이와 요 놈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여기는 뭘로 표현되어 있는데? 합. 여기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 곱. 이게 바로 뭐야? 자, 우리 인수분해 첫 시간에 자, 인수분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항식 길이의 합을 다항식 길이의 곱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합을 곱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결국은 뭐를 하는 과정인 거야?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먼저 주어진 도형들의 넓이를 한번 볼까요?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고요? x제곱 하나 있죠? 그리고 가로가 1이고 세로가 x야. 가로가 1이고 세로가 x야. 그럼 넓이가 얼마란 뜻? 그게 몇 개 있어 지금? 7개. 그러면 그 넓이는 뭐겠어요? 7x겠죠? 7x? 그게 있고요. 그 다음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12개. 그럼 그 넓이 합은 또 얼마가 돼? 12. 얘가 바로 뭐야? 거기 흩어져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입니다. 요 놈을 어떤 꼴로 바꿔주겠다고? 가로 곱하기 세로. 즉 뭐를 하겠다고?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인수분해. 그럼 요게 3이고 4고 합 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더해서 7 곱해서 12. 3과 4. 그럼 얘는 결국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즉 다시 말해서 요 놈의 가로와 세로가 뭐하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 가로 세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놈이 x 플러스 3, 요 놈이 x 플러스 4. 그럼 요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가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얘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요렇게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고. 자, 문제에서는 둘레를 구하라 했죠.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와 세로를 둘레는 뭐 하는 거야? 더해서 몇 배? 2배. 이게 둘레가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뜻. 자, 그러면 이 정도 산수는 여러분 할 수 있죠? 요거 계산하면 2x 플러스 7, 2배 하니까 결국 4x 플러스 14. 얘가 둘레가 될 거다. 얘가 둘레가 될 거다. 얘가 둘레가 될 거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이 흩어져 있는 것들의 넓이의 합이 뭐하고 똑같아진다? 직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로 표현할 수 있다. 뭐를 해도 된다? 인수분해를 하면 가로와 세로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여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도형을 모아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어떤 도형이 있는데 모양이 안 이뻐. 모양이 안 이뻐. 안 이뻐. 유서연처럼 안 이쁘단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예쁜데요? 이쁜, 모양인데요, 이거? 이쁜 직사각형. 우리 김서연처럼 이쁜 직사각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저씨! 서연 말고 서현. 자, 540번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잘라 먹었, 왜 잘라 먹었을까요? 서연아, 김서연. 왜 잘라 먹었어? 그러게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아, 그렇군요. 왜요? 다른 거왜 저래? 자, 일단 볼게요. 자, 요놈 봤더니 원래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네? 그러면 안 잘라 먹었으면 뭐였을 거란 얘기야? 정사각형이었을 거란 얘기네요. 정사각형에서 요만큼의 넓이가 잘려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넓이를 다시 뭘로 만들고 싶대? 직사각형으로 너무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럼 여전히 뭐는 같다? 넓이는 같다. 넓이는 같다. 그럼 이 넓이 역시 또 뭐가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 주어진 넓이를 또 어떤 꼴로? 가로 곱하기 세로 꼴로 만들자. 그럼 우리 이 부분은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있었던 사각형 넓이. 그렇죠. 빼기 작은 사각형. 그럼 원래 있던 사각형의 넓이는 뭐니?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뭐죠? 2x 플러스 7의 제곱이란 얘기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똑같은 거 두 개 곱했으니까 2x 플러스 7 곱하기 2x 플러스 7. 그게 제곱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자. 여기 넓이 얼마요? 9를 빼주자는 얘기죠. 빼주자. 이 넓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 하고 싶다고? 인수분해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 9라는 놈은 잘 들여다봤더니 누구야? 3의 제곱이야.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 괄호 자체는 우리 어떻게 보자? 이제 한 덩어리, 한 문자인 듯 살펴보자. 그러면 어떤 식이? 제곱 빼기 어떤 식이? 제곱이야. 누구 제곱 빼기 누구 제곱. 인수분해 뭐 이용하란 얘기? 합차 공식 이용하란 얘기죠? 어떤 수 제곱 빼기 어떤 수 제곱. 괄호가 있다 그래도 얘 그냥 하나의 문자 뭐 A 뭐 이런 걸로 그냥 보란 얘기야. 그럼 A 제곱 빼기 3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적용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적용됩니까? 앞에 거 EX 플러스 7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EX 플러스 7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합차 공식이니까. 자,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요 놈은 EX 플러스 10 곱하기 E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요게 바로 가로의 길이가 얼마? EX 플러스 10. 세로의 길이가 EX 플러스 4. 물론 가로 세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가로와 세로 중에 누가 더 길다 그러면 고정이 될 거야. 자, 이 경우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가로의 길이가 더 길게 생겨 먹었는데 세로의 길이가 아예 나와 있죠? 요게 세로의 길이라고 아예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럼 EX 플러스 10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가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얘가 바로 가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인수분해 다 됐고요. 아마 인수분해를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좀 안 와닿는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비어있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워크북도 인수분해의 파트 끝까지 오늘 다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밀려있는 사람은 인수분해부터 먼저 하세요. 워크북.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거 채우세요. 알겠죠? 오늘은 인수분해 요 마무리만 하고 우리 설 끝나고 나서 2차 방정식 들어가자.